반려동물 알레르기를 극복하자. 안녕하세요. 박홍입니다. 박홍 알레르기 TV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면역 관점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중에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면역 키워드 역시 알레르겐입니다. 해외 어학 연수 중에 절친이 된 브랜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천규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코코를 키우는 천규는 반려견 알레르기를 비염을 가진 브랜든이 집에 머무는 동안 심한 증상이 나타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구하기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로 방 구석구석을 자주 청소하고 거실에 놓여있던 카펫을 치웠습니다. 진공청소기 사용 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진공청소기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필터 시스템이 좋지 못하다면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흡입한 공기 중에 들어있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알레르겐 등은 걸러내지 못하고 다시 배출해서 집안 공기를 오히려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진공청소기 사용 후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사용, 진공청소기 완전 밀폐 시스템 확인,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청소, 먼지통은 야외에서 비우기, 인증 제품 사용하기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되었지만 천규는 큰 마음을 먹고 헤파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이 머무는 동안은 하루 종일 작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크기가 작아서 잘 날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반려동물 알레르겐은 다른 흡입 알레르겐과 비교해서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수준입니다. 따라서 쉽게 공기 중에 떠 있고 날림으로 공기청정기를 두면은 집안 반려동물 알레르겐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던 코코 털 털어주기와 목욕시키기를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당분간 방을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코코와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물론 코코가 워낙 장난꾸러기여서 쉽지는 않겠지만요. 아무튼 코코가 절대 브랜든의 침실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코코와 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옷을 잘 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브랜든 만나기 전에는 코코와 놀 때 입었던 옷은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입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코코 알레르겐을 집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브랜든에게 집에 오기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를 잘 복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약을 꼭 가지고 와서 천규 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가능한 열심히 복용해야 하겠죠. 박홍우 처방전입니다. 천규의 환경관리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와 진공청소기 사용하기, 반려동물 놀이방 정하기와 자주 목욕시키기, 반려견과 놀이 후 손 잘 씻고 옷 자주 털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잘 복용하기. 이렇게 해서 브랜든은 비염의 증상 악화 없이 천규집에서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반려묘 알레르기 발생이나 증상을 줄이는 사료나 백신이 있다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다시 첫 시간에 보여드린 반려묘 성분 알레르겐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펠디1은 반려묘 품종에 관계없는 가장 중요한 성분 알레르겐으로 침샘이나 피부샘에서 유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묘가 털을 핥는 그루밍 과정에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방법은 반려묘 알레르기를 줄이는 사료의 제작입니다. 먼저 펠디1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닭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면 닭은 주입된 펠디1을 이종 단백질, 즉 자신의 몸을 위협하는 나쁜 물질로 생각을 해서 이에 반응한 면역글로빈 Y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역글로빈 Y는 분비돼서 계란에 축적되게 되는데 이 계란을 반려묘 사료에 섞어주게 됩니다. 즉, 닭 면역글로빈 Y는 반려묘가 섭취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시료 속 닭 면역글로불린 Y는 반려묘 침 속에서 분비된 침 속에 섞여 있는 성분 알레르겐 페일디와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체는 무거워서 잘 날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흡입하는 페일디1 알레르겐 양이 줄어들게 되므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줄이고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려묘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이는 마치 독감 백신의 작용 기전과 유사합니다. 즉 독감 바이러스에서 면역 반응을 강하게 유발하는 일부 단백질만을 백신으로 우리 몸에 주사하면 그 단백질에 반응하는 물질, 즉 면역글로불린이 만들어져서 실제 독감 바이러스 침투 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분 알레르겐 페일디1을 반려묘에게 백신처럼 주사합니다. 그러면 반려묘 면역세포가 페일디1을 이종 단백질, 즉 자신의 몸을 위협하는 나쁜 물질로 생각을 해서 반응하는 면역글로불린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면역글로불린이 페일디1과 결합해서 복합제가 만들어지면 반려견 몸 안에서 제거되는데 이렇게 되면 침으로 분비되는 페일디1 알레르겐 양이 감소해서 알레르겐 질환의 발생과 증상 악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려묘 알레르겐에 대한 대처 방법만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려견 알레르겐을 줄이는 사료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려묘 알레르겐 성분 알레르겐 중 페일디1 양만을 조절하므로 다른 성분 알레르겐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반려묘 알레르기 증상을 완전히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직까지 대규모 연구를 통해 이런 사료나 백신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환경관리, 반려묘 알레르기를 줄이는 사료나 백신은 아직까지 알레르기 증상을 줄이는 임상적인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유해 드리는 정도죠. 보통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꼭 추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방법은 대규모의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서 실험군과 대조군, 예를 들면 반려견을 매일 목욕시키는 실험군과 매일 목욕시키지 않는 대조군의 알레르기 증상 점수 평균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반려견을 매일 목욕시키세요 라고 강하게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거야? 라고 강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경관리의 방법은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자, 이런 연구에서 극단에 위치하는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즉, 반려견 알레르겐에 대해서 매우 강한 피부 반응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고 털이 많은 반려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고 한 방에서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약을 열심히 복용해도 심한 재채기, 코막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일 반려견을 목욕시켜서 알레르긴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알레르기 비염 증상에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는 그림에 보이는 극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환경관리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에게는 반려견을 매일 목욕시키세요 라고 강하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라는 말보다는 개별적인 환자 특성에 따라서 환경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고 개별화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알레르기 면역 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박홍호 처방전입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는 환경관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환경관리 효과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면역 내과 전문의의 개별화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반려묘 알레르겐 페일디1 노출을 줄이는 사료나 백신 효과는 좀 더 임상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겐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의 근본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치료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알레르기 극복하기라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반려동물 알레르기 질환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없지만 평소 궁금하던 반려동물 알레르기 관련 질문들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음 편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